제인 오스틴의 고전, 오만과 편견.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설 속 복잡하게 얽힌 로맨스와 당시 사회상을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정말 유명한 첫 문장인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당시 여성에게 결혼이란 사랑 그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생존과 신분 상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였다는 시대적 배경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중심, 베넷 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집의 안주인인 베넷 부인에게는 지상 최대의 목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5딸을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요. 당시 법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이 집과 재산이 전부 먼 친척 남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딸만 5인 베넷 부인 입장에서는 딸들 중 한 명이라도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게 그야말로 가문의 생존이 걸린 미션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부유하고 성격까지 좋은 젊은 신사 찰스 빅리가 동네에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온 동네가 들썩였겠죠. 특히 베넷 부인 눈에는 아름다운 맏딸 제인의 짝으로 그냥 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동네 무도회에서 시작됩니다. 풋풋한 로맨스가 싹 트는 동시에 아주 전설적인 모욕 사건도 함께 터지죠. 보시면 빅리 씨는 정말 모두에게 친절하고 유쾌해서 인기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친구 다시 씨였죠. 빅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태도는 완전 정반대. 진짜 세상에서 제일 거만하고 불쾌한 남자로 첫인상을 제대로 찍어버립니다. 심지어 다 아시는 우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를 두고 바로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걸 엘리자베스가 바로 옆에서 들어버린 거예요. 와,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겠죠? 바로 이 순간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의 오만과 그 오만으로 인해 생긴 엘리자베스의 편견, 이 둘의 관계는 이렇게 최악으로 시작해요. 자, 한쪽에선 제인과 빅리의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는 듯 보이는데요. 곧이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최악의 청혼과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판을 치게 되죠. 첫 번째 인물은 콜린스 씨. 이 사람은 베넷가의 재산 상속인인데 한마디로 정말 눈치 없고 아첨만 하는 남자예요. 엘리자베스한테 결혼은 사업 같은 거라면서 청혼을 하는데 당연히 똑똑한 엘리자베스는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매력적인 장교 위컴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콜린스와는 정반대로 아주 사람 마음을 끄는 재주가 있어요. 위컴은 다시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망가졌다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거봐, 내가 본 다시가 딱 그런 인간이었어 하면서 위컴의 말을 그냥 100%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편견이 더 단단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오해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서 이야기는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다시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엘리자베스가 믿고 있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다시가 엘리자베스한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최악이에요. 당신 신분이 낮고 집안도 별로지만 내 감정을 어쩔 수 없어서 청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게 칭찬인지 모욕인지. 엘리자베스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용기로 분노를 쏟아냅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라면서요? 언니의 행복을 망친 것, 위컴에게 못되게 군 것까지 전부 다 따지고 들죠. 상처받은 다하시는 다음 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위컴은 완전 거짓말쟁이의 도박꾼이었고 심지어 돈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꼬드겨서 도망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제인과 빅리를 갈라놓은 건 제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해명까지 들어있었죠.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깨닫고 정말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순간까지 나는 나 자신을 전혀 몰랐구나 하면서요. 자, 이제 다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엘리자베스. 바로 이때 정말 우연한 만남과 갑작스러운 가족의 위기가 겹치면서 다시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엘리자베스가 여행 중에 우연히 다하시의 저택 펜벌리를 구경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가정부가 다하시를 칭찬하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고 너그러운 주인이라고요. 엘리자베스가 알던 거만한 다하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다하시랑 딱 마주칩니다. 엘리자베스는 완전 당황했는데 다하시는 예전과 달리 너무나 따뜻하고 신사적으로 그녀를 대하는 거예요. 이전의 그 오만한 모습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죠. 엘리자베스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좋은 분위기가 막 생기려던 찰나 집에서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막내 동생 리디아가 바로 그 사기꾼 위컴이랑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베넷 가문 전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가 아무도 모르게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직 엘리자베스를 위해서요. 자, 이제 가장 큰 위기도 해결됐고 모든 오해도 풀렸습니다. 드디어 두 커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장애물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최종 보스처럼 다하시의 이모인 캐서린 영부인이 뜬금없이 엘리자베스를 찾아옵니다. 와서는 엄청난 기세로 감히 내 조카랑 결혼할 생각 마라, 약속해! 라며 으름장을 놓죠. 하지만 우리의 엘리자베스 여기서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 부인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맞서죠. 이 소식이 나중에 다하시에게 전해지면서 혹시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국 빅리와 제인도 다시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맺고 모든 걸 알게 된 다하시가 다시 한번 엘리자베스를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청혼을 하죠. 그의 진심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 역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오만과 편견을 모두 극복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